젊은 부자들, 전부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오후 10시 43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일단 4월 첫 번째 주 국내 증시 추세 전망, 그리고 제가 토요일부터 강조했었던 시멘트주가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서 토요일에 분석한 한미시멘트와 쌍용양해에 이어서 오늘은 중소형주인 성신양회, 삼표시멘트, 고려시멘트의 분석과 전망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시멘트 섹터가 강세인데 그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을 현재 골라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 복귀를 간단히 하려는데요. 제가 또 어떤 분이 중토방에 제 콘텐츠를 보고 이런 것도 모르면서 주식하는 사람 있냐고 남기시던데, 특히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아무래도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실 자료를 찾아볼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제 방송을 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해나가는지를 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에 주식을 시작해서 월 평균 3천에서 500만 원, 5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 기간인 이번 달에도 하루 30분 MTS만으로도 3천만 원씩 수익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쌍용양해와 한일시멘트를 비롯해서 시멘트주가 이번 주에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2에서 1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주는 이번 주에도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상승할 것이니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보시면 좋은 종목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 증시와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추세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는 하락을 시작했는데 장중 반등 후에 다시 밀리면서 0.16% 하락한 30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2900에서 3080선 박스피를 계속 지키고 있어서 3000 아래로도 잘 밀리지 않는다는 건 참 다행이고요. 코스닥은 장초 흐름이 좋다가 막판에 흐르면서 954포인트 마감했고, 다우존스는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은 1.39%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해지수는 0.50% 상승, 기술주 중심의 심천종합지수 0.18% 상승 마감했고요. 니케이 지수도 0.71% 상승 마감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보합세입니다. 오늘 이제 주요 이슈들만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 미국 증시 일정에 바이든 2차 부양책 발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무려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3,400조 원의 규모, 엄청난 규모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부양책에는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교통 인프라, 친환경 사업, 교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바이든 관련주, 그러니까 한때 한 1월, 2월에 강했었던 12월, 1월에 강했었던 친환경 정책주죠. 그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같은 태양광, 또 뭐 LS, CS 윈드 같은 풍력 섹터,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인 뭐 철강 운송 쪽이 강했습니다. 이런 친환경 인프라 섹터의 강세는 한동안은 국내 주식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사실 요새 좀 시끄럽죠. 그래서 신장지구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이제 중국과 미국, 거기다 또 이제 중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캐나다 의류 브랜드 뭐 H&M 거기도 이제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왔고, 이런 글로벌 불안정 요소는 우리 증시 전반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 이거 보면 참 황당하죠. 바로 이제 스웨즈 운하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브노가 좌초되면서 해양 물류 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포크레인, 작은 포크레인으로 3일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인양도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뭐 어떤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스웨즈 운하는 전 세계 해운 물류의 동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터에서도 물류 대란과 운임 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관망했던 그 H&M과 페노션 등 최근에 이제 100% 가까이 급등한 해운주들의 모멘텀이 소진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운임 급등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사건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오늘 낮에 부양 작업이 성공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정상항로 위치로 회복됐다는 소식이고요. 다만 이렇게 됐다고
당장 정상화는 아니고 지금도 현재 여기를 피해서 희망봉 쪽으로 항로를 틀어서 이동한 해운선들이 원래 계획보다 2주나 더 걸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물류 대란이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론 해운 조선주에겐 상승 재료로 물론 사용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증시 일정 중에 4월 1일에 발표되는 한국 3월 수출입 동향 발표와 오펙 산유국 회의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4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수출입이 호재를 기록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한국 증시에도 당연히 상승 바람이 불 것이고요. 이렇게 월별 수출입 동향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매달 확인할 수 있고, 일일 동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부터 거의 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증시가 2,800에서 3,100 박스피에 지금 갇혀 있죠. 거기에다 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서 기술주 대형주들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1위부터 15위, 코스피 1위부터 15위까지가 모두 기술주, 포스코 하나 빼고는 다 기술주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대형주들이 폭락을 해서 뭐 삼성전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형주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 네 가지 요소가 해소가 되면 제가 3,100을 넘길 수 있다고 제가 전망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26일자 기준으로 2.85% 급등해서 1.669로 마감을 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아무래도 2월 달만 해도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 나스닥 기술주들이 폭락을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국채금리 상승을 막을 수까지는 없겠지만 상승 속에서도 기술주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은 0.09% 오른 1,132원으로 마감해서 안정적이고요. 연기금 리밸런싱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4월달로 연기되었지만 어쨌든 실적 발표와 더불어 호재로 4월달에 어쨌든 회의가 열린다니까 작용할 듯 하고요. 어닝 시즌에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연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래도 공매도 물량이 지금 5월달에 또 재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건 이제 코스피 대형주에만 공매도가 한정되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를 특히 가치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그런 공매도 시장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오늘도 추천하는 건설 자재 섹터 중에 시멘트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방송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총 83만 6만 호라는 역대급 물량이 83만 6천 호네요. 6천 호라는 역대급 물량이 건설될 예정이고, 야권 시장 후보인 이제 오세훈 후보가 또 재건축, 재개발, 민영 건설 중심의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면서 아무래도 건설주, 시멘트, 페인트 등 건설 자재업 주가 전체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기술주보단 가치주, 즉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는 가치주가 대세인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더 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MTS를 보고 시멘트주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종가 기준인데, 오늘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소형주가 소폭 하락을 했고,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이 강세였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치주죠. 그리고 코스닥은 건설, 유통, 섬유 의류가 강세였는데 이것도 가치주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또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질 건설, 쇼핑, 유통,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요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괜찮았죠. 또 이제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제가 셀트리온도 금요일에 코로나 치료제 유럽 승인 얘기를 하면서 월요일에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과 바로 연결되는 것들은 단기 재료가 아니라 중장기 재료라서 5%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차트 상으로도 봐도 최근에 상당히 좋죠. 이렇게 오늘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기술주인 반도체, 반도체 코스닥, 그다음에 전기차, 전장 부품, 2차 전지, 로봇은 다 약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지나갔고요. 항공우주만 개별 종목으로 조금 움직였고, 그래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항공우주도 아직 회복하진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적주를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제가 금요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많이 올랐죠. 이제 소송 삼형제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40에서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당연히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피하려면은 급등했을 때 또 매도를 했다가 뭐 조정 후에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HMM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기업 분석을 했었죠. 하고 상승 전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올랐었죠. 한 3일 동안 많이 올랐고 오늘 드디어 이제 조정이 왔는데 수급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고 기관은 사실 좀 과도하게 팔아서 내일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혜주 운하 관련해서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당연히 하락은 안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오늘 다룰 성신양의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의 재무제표,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차트 분석과 전망을 할 건데 일단 그 첫 번째로 성신양해입니다. 성신양해는 1967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이고요. 시총 2,305억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은 166만 주로 좋은 편이고 외국인 소진율이 7.90%로 타업체들보다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을 이따 다른 것들과 좀 비교해 보시면은 제가 뭐를 강조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1년치 그래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건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한 거고요. 변동성은 다른 것보다 더 있어요.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그래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적은 편인데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은 조금 더 있는 편이지만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5.03% 상승해서 9,4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코로나 저점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윗공간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지금 살펴보시면은 약 한 90%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상승하는지와 또 실적과 함께 이렇게 상승 여력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업 정보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현금 배당 수익률이 1.7%. 현금 배당 수익률을 왜 말씀드리냐면 특히나 쌍용량에도 그렇고 이렇게 시멘트주, 특히 가치주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급등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주는 33%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PER은 22.2배, 업종 PER은 12.1배입니다. 특이한 점은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상승하고 있고 주요 매출 구성은 시멘트가 70, 레미콘이 16.5, 기타가 12.7%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멘트가 100%인 기업이 있고 이렇게 시멘트와 레미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시멘트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건설업에서 시멘트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사실은 시멘트가 100%인 기업이 더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 반대로 시멘트가 좀 건설이 좀 불황인 경우에는 반대로 더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레미콘이나 기타 수익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성장 지표를 보면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이 증가 추세고 부채 총계는 총 한 180% 정도로 타사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인데 어쨌든 부채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ROE, ROA 뭐 상승 중이고 순이익도 증가 추세라는 장점이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면 분기 실적이 2020년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55%나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95%,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96%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현재 가격에 당연히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연간 실적 흐름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상승, 영업이익은 2.1% 상승, 당기순이익은 다만 마이너스 41.6%입니다. 현금 흐름도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9%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은 당연히 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았다가 하반기 되면서 점점 좋아진 모양이죠. 그다음에 BNK 투자증권의 3월 25일자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를 1,500원 제시했고 오늘자가 9,500원으로 마감했으니까 약 1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요. 이건 6개월 목표가입니다. 가끔 증권사 리포트마다 1년 단위 목표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6개월이고요. 어쨌든 성신양의 장점은 최신 대형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시멘트 비중도 높아서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체기에는 시멘트 비유중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 설기를 가동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실적 변동성이 좀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최근 그 켈론이라고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소성로라고 작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것을 이제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원가율 개선에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코멘트로는 시멘트 65%, 뭐 레미콘 18%뭐 이런 것들인데 레미콘은 해외에서만 한다고 합니다. 그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고 시멘트 비중이 어쨌든 100%인 곳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서 장기적으로 실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시멘트 2차 제품 계열로 뭐 사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2021년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 시멘트가 4.48% 상승, 레미콘 6.4% 총합 약 5.6%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소성로 관련 설치 능력은 다른 경쟁사에 비교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월등한 편입니다. 그리고 추정 재무제표를 보면 2021년 영업 상승률은 매출액 증가율 한 5.6%, 순이익 증가율이 75%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약 16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OE는 4.3%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00원 그리고 6개월 목표가가 1,500원인데 현재 그 시멘트주가 강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상향 조정돼서 한 13,000원 선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해보면은 성신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차트에도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8,750원 최고가를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 차트상 단점은 그 당시 물려있는 매물대가 많다는 점입니다. 윗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물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가 어쨌든 9,400원인데 이상의 특히 10,000원에서 15,000 구간까지의 매물대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상승하기에 저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랜 기간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도 시점이 됐을 때 바로바로 팔아버리는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승 모멘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표 시멘트입니다. 삼표 시멘트는 1990년에 설립됐고요. 시총 6,205억 원, 오늘은 2.48% 오른 5,780원이 종가입니다. 거래량인 871만 주, 외국인 소진율은 2.23%입니다. 코로나 저점 대비 100% 정도 상승한 주가이고 배당 수익률은 1.5%로 괜찮습니다. PER은 41.1배, 그리고 업종 PER이 12.1배로 경쟁업체들에 비하면 다소 좀 높은 편이고 대주주는 3표의 8인으로 약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주주 비율도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나머지 유동 주식이 이제 3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유동 주식 수가 적으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이 개입하기가 좀 쉽다는 거고요. 시멘트가 주력 사업이고 그 외에 클링커, 뭐 석회석 이런 것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요 매출은 장이 시멘트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감소했다가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2021년 1분기 추정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은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엔 손이익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게 장점이고 부채 비율은 경쟁사 평균 수준이 한 110% 정도입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는 8.8%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28.3% 상승을 했고요. 현금성 자산은 11.7% 줄었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 예상치는 영업이익률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출액과 순이익률은 전분기 대비하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좋은 점이죠. 그리고 삼표 시멘트의 3월 25일자 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28일 종가가 오늘자 기준으로 8,780원인데 6개월 목표가가 7,000원 매수 의견이고요. 상승 여력은 약 한 20% 정도 남아있고 삼표 시멘트의 장점은 최신형 대형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모그룹인 삼표그룹과의 M&A 시너지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삼표그룹 같은 경우는 유진기업과 함께 국내 레미콘 시장의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레미콘, 몰탈, 콘크리트 제품들을 포함을 하면 국내 최대의 건설 자재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가 또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배당 성향은 48.1%로 상용량의 다음으로 평균 배당 성향 이렇게 보이시죠? 그 상용량의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110%대로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21년 추정치가 영업이익률은 8.4, 당기순이익률 2.9% 예상되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21% 감소, 순이익 증가율은 22.4% 상승 예상됩니다. ROE는 2.6%입니다. 그래서 현재 5,780원이 목표주가이고 5,780원이 현재가이고 목표주가가 7,000원인데 저는 약간 더 상향해서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트를 살펴보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약 한 32%인 5,000원이 지지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고요. 5,780원 이상으로는 매물대가 거의 없어서 저항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은 쉽게 상승할 것으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수급 동향도 살펴보면은 오늘자 외국인이 35만 주, 기관이 10만 주를 매수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형주인 고려시멘트인데요. 당사는 12년 7월에 설립이 됐고 시멘트와 리모콘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제일 작죠. 1241억. 그리고 오늘의 주가는 1.17% 상승한 3,8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342만 주, 외국인 소진율은 0.30%밖에 안 되죠. 그래서 경쟁사에 비해서 외국인 수급이 적습니다. PER은 27.6, 업종 PER 12.1%고 주요 주주는 한 54.9%를 가지고 있어서 유동 주식수도 적은 데다가 소형주다 보니까 세력들이 사실은 좀 해먹기 되게 좋은 주식이에요. 그만큼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차트 히스토리를 봤는데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다음 콘텐츠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은 좀 적은 편이고 주요 매출은 당연히 시멘트입니다. 그 시멘트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0년 매출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장점이 있고 부채 총계가 낮다는 게 사실은 가장 장점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한 25%밖에 안 돼서 경쟁사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분기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0년 4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한 28.3% 상승,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3%, 그리고 당기순이익률도 한 7% 감소,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이 조금 감소한 부분은 좀 아쉽죠. 2020년 연간 매출도 한번 보면은 전년 대비는 1%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이 1030%나 대폭 상승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분기는 좀 별로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9년보다 20년이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또 그래프로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소형주다 보니까 증권사 레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만 좀 해보겠는데 우선 매물대는 3,700원 정도에 약 한 30% 정도가 몰려 있어서 큰 하락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저항 구간도 윗공강에 매물대가 거의 없어서 수급만 받쳐준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분석과 종목 고르는 방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제가 지금 한 23분 정도 얘기해서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길어지면 좀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콘텐츠를 12시 지나서 한번 다시 찍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5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재무제표, 수급, 그다음에 매출이랑 공시, 매물대 지지, 저항, 일봉, 월봉 보는 방법,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주요 기사 검색. 저는 이렇게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약 한 종목 정도 분석하는데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투자를 해도 어쨌든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2시 지나서 다시 콘텐츠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이고요.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하면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창업, 인스타그램, 유튜브 키우기 등 모든 재테크 스터디와 강의가 있으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 상단에 뜨는 거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3월 29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1시 7분인데 제가 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그 나머지 뒷부분을 하나 10분짜리 콘텐츠로 짧게 만들어서 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